주방위군 2,000명도 못한 일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2025년 6월 8일 LA 전역이 시위로 불타는 가운데 한인타운에서만 들려온 이 놀라운 선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투입한 주방위군 2,000명도 진압하지 못한 시위가 한인타운 앞에서만큼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33년 전. 지붕 위에서 홀로 버텼던 그 한국인들이 이번에는 어떤 놀라운 방법을 사용한 걸까요? 미국 전역이 주목한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A타임스의 마이클 톰슨입니다. 올해로 기자 생활 30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취재해왔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만큼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은 없었습니다. 2025년 6월 6일 금요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편집실에서 오늘의 취재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동료인 애슐리가 뛰어와서 이렇게 외쳤어요. IC 대규모 단속 작전이래. 다운타운 쪽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긴장감, 이 불안한 기운을 어디선가 느껴본 것 같았거든요. 서둘러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에서는 연일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방위군 2,000명 투입 명령, LA 전역에 전술경보 발령, 패러마운트 지역에서 시위대와 경찰 충돌 격화. 그 순간 머릿속에 3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92년 4월 29일. 로드니 킹 사건 관련 백인 경찰관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바로 그날 말입니다. 당시 저는 갓 입사한 신참 기자였는데요. 선배 기자를 따라 LA 곳곳을 누비며 취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우스 센트럴에서 시작된 사회적 갈등이 순식간에 LA 전체로 번져나가던 그 긴박한 상황을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한인타운에서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경찰 지원이 제한적이고 소방서도 출동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모습이 처음엔 충격적이었지만 곧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정말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 29살이었던 김진수 씨였습니다. 웨스턴 애비뉴에 있는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그는 4일 동안 가게를 지켰어요. 제가 다가가서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그의 대답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기자님, 우리에겐 이곳이 전부입니다. 고향을 떠나 이 먼 곳까지 와서 일군 것들을 그냥 포기할 순 없어요. 그의 눈빛에서 절망이 아닌 강인한 의지를 봤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며칠간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결속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상황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베벌리 힐스 같은 부유한 지역만 보호하고 한인타운은 상대적으로 방치된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어 라디오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방송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당시 또 다른 인상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토니 문이라는 젊은이였는데요. 27세였던 그는 캘리포니아 마켓에서 가장 용기 있게 대응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우리는 미국에 온 이민자지만 이제 이곳이 우리 집입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라고 말했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4일간의 경험은 한국인 커뮤니티에게 큰 교훈을 남겼어요. 외부의 도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의 결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5년 오늘 33년이 지난 지금 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니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최루탄 연기와 경찰차들을 보며 불현듯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그 한국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또다시 홀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올까? 현장에 도착해서 동료 기자들과 상황을 파악해보니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긴급히 LA 이민자 단속 및 그에 대한 반발 시위와 관련해 우리 국민 체포 또는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으며 동포사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어요.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구금된 사례가 4-5건 정도 있지만 집단 단속에서 구금된 경우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인 커뮤니티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LA 한인상공회의소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관세와 이민 정책 강화로 큰 바람이 불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당황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제37대 LA 한인회도 로버트 안 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범하며 다양한 세대의 전문가들을 영입한 상태였어요. 라디오 코리아에서는 한인들의 다양한 반응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1992년이 떠오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다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33년 전과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시위가 LA 라이브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한인타운과는 차로 15분 거리에 불과하거든요. 만약 1992년처럼 시위가 한인타운으로 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33년 전 그 용감한 한국인들을 다시 만나보자고요. 김진수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혹시 아직도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인타운 취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톰슨,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좋은 기사 부탁한다. 차를 몰고 웨스턴 애비뉴를 향해 달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33년이라는 세월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여전히 혼자 버텨야 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뭔가 준비된 것이 있을까요? 곧 그 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인타운에 도착한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3년 전 그 절망적이고 혼란스러웠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거리 곳곳에는 최신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상인의 비상 연락망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경찰과의 실시간 소통 시스템이었어요. 웨스턴 애비뉴를 따라 김진수 씨의 옛 가게를 찾아가는 길에 한 커뮤니티 센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봤습니다.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그곳에서 김진수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제 62세가 된 그는 한인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3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취재하고 계시는군요. 김진수 씨의 첫 인사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기자님, 우리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992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안내로 커뮤니티 센터 안으로 들어가니 마치 상황실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한인타운 전체의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고 상인회 대표들이 무전기로 각 지역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소셜미디어를 모니터링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1992년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김진수 씨가 33년 전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경찰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거든요. 베벌리 힐스와 웨스트 할리우드 같은 부유한 지역만 보호하고 우리 한인타운으로 가는 길은 그대로 열어놨어요. 우리를 완전히 방치한 거죠. 그의 목소리에 33년 전의 분노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기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어 라디오에서는 계속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물과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1992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마켓에서 벌어졌던 그 치열한 방어전을 말이에요. 당시 캘리포니아 마켓에서 리처드 리가 지휘했던 20명의 자원자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4일간 버텼던 그 놀라운 이야기를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토니 문이라는 젊은이였어요. 김진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27세였던 그는 정말 용감했어요. 우리는 20명이지만 우리 뒤에는 가족이 있고 꿈이 있다고 말했죠. 그 말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브리핑 시간입니다. 바로 김진수 씨의 딸 박소영 씨였어요. UCLA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LA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3년 전 지붕 위에서 버텼던 그 아버지의 딸이 이제는 시정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자님, 제 아버지 세대가 1992년에 경험했던 고립과 방치를 저희는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박소영 시의원의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시청과 직통 라인을 구축했고 경찰서와도 실시간 소통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디어 대응 전략도 준비했죠. 1992년의 악몽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한국어 라디오 방송이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는데 그마저도 간헐적으로만 들렸거든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히 혼자다라는 절망감이 커뮤니티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들의 조직력이었어요. 언어가 통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힘이 발휘된 거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도우며 버텨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4일째 밤이었어요. 김진수 씨가 답했습니다. 에드워드 송 리라는 젊은 친구가 동료를 구하려다 총에 맞았을 때였죠.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단순히 가게를 지키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갑자기 무전기에서 긴급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시위대가 다운타운에서 LA 라이브 방향으로 이동 중. 한인타운과의 거리 약 15분. 모든 상점 비상 대기 바람. 순간 센터 안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1992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패닉 상태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침착한 대응이었습니다. 박소영 시의원은 즉시 시청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고 김진수 회장은 각 상인회 대표들에게 비상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자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바로 토니 문 씨였어요. 이제 60세가 된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1992년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토니 문 씨가 회상했습니다. 총소리가 밤새 들렸고 연기와 불빛으로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버텼어요. 한국인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당시의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마켓에서 리처드 리가 자원자들에게 말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밤이 우리의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우리 모두가 각오를 다졌죠.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대입니다. 33년 전에는 우리만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친구들이 있습니다. 흑인 커뮤니티, 히스패닉 커뮤니티와도 평소에 꾸준히 소통해왔거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1992년에는 인종 간 갈등이 극에 달했었는데 이제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33년간 한국인들이 이뤄낸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시위 규모 확대. 성조기를 불태우는 장면까지 목격됨. 한인타운 주민들 주의 권고. 1992년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소영 시의원이 즉시 다른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커스 목사님.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커뮤니티 간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1992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때는 한국인들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인종 커뮤니티와의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33년간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김진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고립에서 연대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죠. 1992년 당시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의 용기가 후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말이에요. 커뮤니티 센터 벽면에는 1992년 루프탑 코리안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었던 김진수 씨와 토니 문 씨의 모습도 보였어요. 그 사진 밑에는 네버 에그 AIN, 네버 언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위대 일부가 한인타운 경계 지역에 도달. 약 200명 규모. 상황 주시 중.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한인타운 경계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센터 안의 분위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1992년의 그 절망적인 공포와는 달랐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수 씨가 센터 앞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33년 전과는 전혀 다른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 저는 1992년 그 무서웠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5월 1일 밤 상황이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때 말이에요. 캘리포니아 마켓 지붕 위에서 리처드 리가 자원자들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오늘 밤이 우리의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당시 20명의 한국인들이 수백 명을 상대로 4일간 버텼던 그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물과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 한 모금의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교대로 망을 봤거든요. 그들의 눈빛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기자님, 그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아시나요? 토니 문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송 리를 잃었을 때였어요. 동료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그 젊은 친구 말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단순히 가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걸 말이죠. 에드워드 송 리의 희생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당시 18세였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걱정했어요. 그의 죽음은 한인 커뮤니티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강한 결속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죽을 각오를 했어요. 김진수 씨가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 뒤에는 가족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던 거죠. 그때 무전기에서 급보가 들려왔습니다. 시위대 규모 증가. 약 500명으로 확대. 하지만 폭력적 행동은 아직 없음. 대화 가능성 타진 중. 놀랍게도 박소영 시의원이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위 대표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LA 시의원 박소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1992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때는 대화고 뭐고 그냥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33년 전과 가장 큰 차이점을 아시나요? 김진수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만 있었어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친구들이 있습니다. 흑인 커뮤니티, 히스패닉 커뮤니티와도 평소에 꾸준히 소통해왔거든요. 실제로 몇 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흑인 목사 한 분과 히스패닉 커뮤니티 리더가 센터로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 시위대와 한인타운 사이의 중재 역할을 자처했어요. 우리는 1992년의 비극을 기억합니다. 마커스 목사가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죠. 이번에는 다르게 해봅시다. 대화로 해결해봅시다. 1992년 당시를 생각해보면 정말 격세지감이었어요. 그때는 한인타운이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거든요. 베벌리 힐스로 가는 길은 경찰이 차단했지만 한인타운으로 오는 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마치 한국인들을 미끼로 사용한 것 같았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아십니까? 토니 문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어 라디오에서 계속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완전히 혼자였죠.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은 놀라운 정신력을 보여줬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는 DNA, 그게 바로 한국인의 특징이었어요. 4일간의 고립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를 도우며 버텨냈거든요. 마지막 날 밤 우리는 승리를 확신했어요. 김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을 잃었지만 우리가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우리가 해냈다. 그 환호성을 아직도 기억해요. 바로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시위 대표 몇 명이 커뮤니티 센터 앞에 도착한 겁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박소영 시의원이 직접 나가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당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용기를 물려받았지만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무력 대신 대화를, 대립 대신 화합을 선택한 거죠. 시위 대표들이 센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김진수 씨와 토니 문 씨가 직접 나서서 1992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우리도 한때는 소외받는 소수였습니다. 김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토니 문 씨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33년 전 우리는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지혜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33년간 배운 교훈입니다. 놀랍게도 시위 대표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1992년 루프탑 코리안 말이죠. 우리도 존경합니다. 당신들의 용기를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33년 전 대립했던 관계가 상호 존중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이 주는 치유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박소영 시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평화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한인타운에서 평화로운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2년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퍼져나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대 대부분이 한인타운을 우회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폭력 대신 대화를, 대립 대신 이해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33년간 꿈꿔온 순간입니다. 김진수 씨가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지붕 위에서 버텼던 그 절망적인 밤들이 결국 오늘 이 순간을 만들어낸 거네요. 2025년 6월 8일 오후 6시, 저는 한인타운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시위대가 완전히 한인타운을 우회해 지나가기로 결정한 순간이었어요. 현재까지 한인타운에서는 단 한 건의 충돌도,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습니다. 33년 전 그 참혹했던 기억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커뮤니티 센터 안은 안도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김진수 씨는 조용히 1992년 루프탑 코리안들의 사진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사진 속 젊은 자신과 동료들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자님, 33년 전 지붕 위에 우리 젊은이들이 꿈꿨던 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김진수 씨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어요. 그때 우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싸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싸웠던 거네요. 박소영 시의원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심어놓은 용기의 씨앗이 이제 평화의 열매로 익었어요. 1992년의 고통이 2025년의 지혜가 된 거예요. 그녀의 말에 센터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3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기적적인 변화였어요. 지붕 위에서 무력으로 자신을 지켜야 했던 소수의 한국인들이 이제는 대화와 지혜로 위기를 해결하는 리더가 된 거죠. 토니 문 씨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기자님, 1992년 당시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의 용기가 어떤 의미가 될지를. 에드워드 송리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것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미래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실제로 그 미래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김진수 씨는 이제 LA 한인회 회장으로서 커뮤니티 전체를 이끌고 있었고, 그의 딸 박소영은 시의원으로서 정치적 발언권을 확보했어요. 토니 문 씨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여전히 커뮤니티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인타운 전체의 변화였어요. 1992년에는 고립된 섬 같았던 이곳이 이제는 다양한 인종들이 화합하는 모델 지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LA 시정부에서도 한인타운 모델을 다른 지역에 적용하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어요. 박소영 시의원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BBC에서는 LA 한인타운의 기적이라고 보도했고, CNN에서는 폭력을 대화로 바꾼 한국인들의 지혜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33년 전에는 피해자였던 한국인들이 이제는 전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된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 특유의 저력이 발휘된 것이죠. 그때 라디오 코리아에서 실시간 방송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7시 LA 한인타운은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방위군 2,000명도 못한 일을 한인 커뮤니티가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국인의 힘입니다. 김진수 씨가 마이크를 잡고 커뮤니티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한국인은 위기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33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립에서 연대로, 생존에서 번영으로 이어진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한인타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뉴욕, 시카고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LA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연락해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토니 문 씨가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33년간 이뤄낸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정말 그랬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이뤄낸 거예요. 1992년 지붕 위의 한 줌 소수가 2025년에는 사회 전체의 리더가 된 거죠. 외부에서는 여전히 LA 전역에서 사회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한인타운만큼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있었고 상점들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33년 전 혼란에 휩싸였던 그 거리에서 이제는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박소영 시의원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무력으로 지켰던 것을 저희는 지혜로 발전시켰어요. 1992년의 상처가 2025년에 치유가 된 거죠. 해가 저물어가는 한인타운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33년 전 취재를 시작할 때는 단순히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한 민족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였던 거네요. 기자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김진수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1992년 그날 밤 지붕 위에서 우리는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무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되자고. 오늘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동시에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33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9시, LA 전역의 사회적 긴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한인타운은 고요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방위군도, 최루탄도, 경찰의 강제 진압도 없이 말이에요. 오직 대화와 지혜, 그리고 33년간 쌓아온 신뢰만으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1992년 루프탑 코리안의 후예들이 2025년에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인들은 또 한 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력이 아닌 지혜로,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